네, 월가이드 시작할 텐데요. 매수세 거래량은 좀 줄었어도 계속 사상 최고가 흐름을 이어가는 뉴욕 증시 한번 최고의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영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많이 춥죠. 네. 자, 뉴욕 증시의 그런 마감 상황과 오늘의 인사이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죠. 네, 산타랠리 본격화될까입니다. 자, 뉴욕 증시는 강세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가는 뭐 뜨겁다라기보다 뭉근하게 상승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네, 미증시 변동성은 올해 최저 수준까지 낮아졌네요. 네, 맞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미국 날짜로 보면서 크리스마스 이브였죠. 거래가 이제 단축 거래가 됐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요. 3대 지수가 다 올라가면서 S&P 500과 다우 지수가 각각 올해 들어서 39번째, 19번째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강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연말까지 가서 이제 산타랠리 한번 기대 한번 해보고, 혹시 안 되더라도 내년에 또 기대하면 되지 않겠냐는 다소 좀 겸손한 생각을 갖고 투자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렇죠. 주식시장은 상당히 좀 긴 흐름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신규 실업 청구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걱정할 부분들이 상관없이 미국은 꾸준합니다. 다만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또 소비나 꾸준하고 또 카드 소비나 늘고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게 하고 있는데 그냥 전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K자 경제를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돈 많고 여유 있는 사람은 소비를 계속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소비가 떨어지고 그러면서도 또 돈 많은 사람들도 월마트도 가고 이런 것이 전반적인 우리가 생각했던 상식과는 약간 어긋나는 그런 미국 주식의 미국 경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하는 것이 일단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여하튼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금과 은만 약간 은은 또 사상체로 갖고 금은 약간 쉬었지만 크게 변동성이 없고 소강 상태를 보였다고 보여졌습니다. 잠시 전에 S&P 500 보여드렸고요. 지금 다우지수인데 여하튼 상승 흐름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사상 최고가를 간 것은 지난 2023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 만큼 그만큼 사상 최고가 맨날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흐름은 좋았다라고 먼저 이어지고 하셨고요. 그래도 얘기했지만 변동성 지수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해서 공포지수 얘기하지만 실제로 정확한 표현을 보면 우리가 그 변동성 지표입니다. 그래서 옵션 거래량을 통해서 어떻게 역으로 해석하는 그 지수가 되겠는데요. 역시 이것은 정확히 보면 2024년 이후에 2024년 12월 13일 이후 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이렇게 변동성이 없은 건 물론 그날은 거래량이 적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적었다는 것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보다는 그냥 쉽게 해서 막연한 기대감이라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변동성 지수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올해 말 그리고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까 하는 것인데요. 최소한 약간 재미난 수치부터 하나 말씀드리면 최소한 오늘 밤 있지 않습니까? 26일 날은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겠느냐? 잘하면 오늘도 사상 최고가 흐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더라도 크게 어긋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통계일 뿐이지만요. 1953년 이후에요. 지금까지 보면 53년이니까 거의 70년이 넘은 거 아닙니까? 정확히는 73년의 역사를 모든 1년의 주가 상승률 나오는 건데요. 이거 제가 파란색 오른쪽에 표현해 넣었지 않습니까? 그날 보면 0.54%가 올라갔습니다. 오늘 밤에 개장하는 뉴욕 증시를 보는 거죠? 75년의 역사입니다. 이게 미국 시장의 특징이랑 통계가 좀 다양하고 여러분 조금만 검색하면 나오고 있는데 저도 검색해서 보여드린 건데요. 0.54% 올라갔는데 0.54%라는 숫자가 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1년 360일, 거래일수는 200일 정도 되는데 제일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날이 이날입니다. 그래서 한번 기대해 보셔도 되지 않냐 보겠고요. 참고적으로 미디안 가격은 한 0.4% 정도 되는 날이다라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한편 최근 한 달 동안에 보면 섹터별로 보면 에너지라든가 커뮤니케이션, IT 섹터가 상당히 좀 지난 하루도 올라갔고 이번 최근 들어서 약간 또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주식을 보면 역시 지난 그 크리스마스 이브 날은 최근에 또 실적이랑 상관없이요. 나이키가 또 여전히 상승한 그런 S&P 500 중에서도 가장 많이 올라갔고 다우지수도 구성하고 있거든요. 나이키가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갔습니다. 팀쿡이 개인 차원에서 매수한 소식이 알려졌죠. 12월 22일 날 나름 공시를 했는데요. 295만 달러, 한국 돈으로 43억 원치인데요. 팀쿡의 연봉이나 팀쿡의 자산을 같이 봐서 이게 43억 원치가 많은지 적은지 각자 판단하시면 되겠는데요. 어떤 나이키 주식을 매수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면서
주식시장이 약간 좀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최근 들어서 소위 칩 부족 사태를 정확하게 이제 강조해서 얘기했고 이런 얘기했죠. 그 회사의 CTO인데요. 정확히 보면 부사장 겸 CTO를 알고 있는데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이 업계에 있었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공급이 부족하는 거를 본 적이 없다. 제가 여러 번 인용해 드렸는데요. 그때 이후로 지금 계속 사상체 효과를 지금 가고 있는 최근 들어서 아마 제가 봤을 땐 가장 강한 주식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인텔은 또 엔비디아가 인텔의 생산 공정을 이용한 칩 제조 테스트를 또 중단했다고 또 로이터 통신에 발표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번 이제 디즈니까지만 잠깐 특징적으로 보여드리겠는데요. 아시다시피 넷플릭스랑 파라마운트가 워너브러더스 갖고 뭐 싸워보고 뭐 있지 않습니까? 서로 경쟁하고 한쪽에서는 공격적인 뭐 하고 적대적 M&A 뭐 이런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들의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월트 디즈니가 가만히 앉아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튼 월트 디즈니가 최근에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개봉한 영화 있지 않습니까? 아바타에 대해서는 서로 또 논란이 많다는 것도 한번 여러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타랠리의 전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밤의 뉴욕 증시의 전망도 나쁘지 않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거래량은 한산해도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뉴욕 증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참 간밤에 나온 좀 헤드라인 소식도 같이 전해드릴까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제레미 시겔의 진짜 2026년입니다. 자, 미증시 분석 와튼스쿨 제레미 시겔의 뷰 좀 주목할 만한데요. 2026년 어떻게 본다는 뜻인가요? 네, 제레미 시겔 교수도 뭐 전통적으로 보면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긍정적으로 보는 이제 오늘 거랑 상관없이 미국 시장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꾸준하게 이익이 증가했다는 거. 그리고 미국이 꾸준하게 아직까지 앞으로 뭐 영원히 갈지 어떨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미국이 어떤 패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뭐 상당히 경제적인 거, 산업적인 거,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이 한 중심에 있는 국가인 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서의 자금의 쏠림 현상이 계속 있다는 것이 제레미 시갈이 수십 년 동안 했던 그런 논조의 기본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내년도 역시 시장은 긍정적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요. 두세 가지 요약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고용시장의 골디락스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자, 주간 실업 청구 건수가 지금 20에서 22만 건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정적이라는 얘기하고 있고 신규 일자리도 뭐 등락이 있겠지만 완전 시장이 꺼지는 그런 정도 아니고 재배치, 인력의 재배치 정도라고 이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렇게 해서 고용시장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의 고용시장 유지하니까 고용을 통해서 결국 소득이 일어나고 소득을 통해서 경제, 소비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골디락스는 해석을 하고 있겠고요. 두 번째는 금리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 제레미 시겔 교수는 둘이 트럼프 대통령 얼마나 교감하는 사람인지 제가 알 수가 없으나요. 트럼프 대통령과 시각이 비슷한 게 하나 있습니다. 금년 초, 작년 말부터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인데요. 역시 지금 금리 인하를 빨리 더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금리 인하 지지요. 예. 그래서 실질 금리가 10% 초반까지 막 떨어져야 된다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얘기하고 있다는 거 얘기하고 있겠고요. 관세 영향을 얘기하고 있지만 관세 영향도 실제로 보면 이제 거의 끝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관세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은 희석될 수 있다. 그래서 소위 관세 때문에 생긴 인플레이션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안정적으로 갈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여전히 순풍이 돼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유가의 하락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유가가 환율 때문에 복잡하지만 유가 전반적인 하락 최근에 베네수엘라 때문에 약간 올라갔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유가의 하락 추세가 이어졌죠. 그러다 보니 실질 가처분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소득의 증가, 소비의 증가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여전히 부담스러울 거는 있겠는데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관세 판결이 뭐 얼마 있지 않아서 나올 가능성 있죠. 구체적으로 날짜가 확인되지는 없지만요. 물론 그렇게 대부분에서 관세에 대해서는 합법이 아니라고 얘기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다른 조치를 또 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부 셧다운이 지금 1월 30일로 이제까지 연장돼 있는데 어떻게 될지 또 모르죠. 그때 우려감 분명히 있겠고요. 또 다른 얘기가 이제 전력에 대한 비용 상승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 분명히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유도 부편이 있고 주택 가격이라든가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여전히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이 가능하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주식시장에 대한 많은 분들이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가겠느냐.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3년 동안요. 두 자릿수의 이익 증가
주가의 상승이 있었고요. 엊그저께 말씀드렸던 월가의 IBD 전체적 의견을 보더라도 한 13% 정도의 주가 상승이 기대되고 있는데 이분은 눈높이를 약간만 낮추자 하면서 5에서 10% 정도로 좀 생각을 하자. 5에서 10%만 가더라도 굉장한 거거든요. 하여튼 내년에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약간 우리 시청자분들이 유의하셔야 될 것이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 다음은 이제 종목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목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빅테크도 빅테크고 뭐 아니면 다른 걸 표현하건 다른 테마성이 됐건 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종목에 대한 레버리지까지 이렇게 계시는데요. 이분이 여기서 약간 거기서 브레이크를 겁니다. 하면 얘기가 종목의 전체적인 집중이 완화될 것이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중이 완화된다는 거는 S&P500에서 7개, 10개, 20개만이 아니라 확산된다는 얘기죠.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S&P500은 쉽게 얘기해서 상식적으로 시가총액 방식이거든요. 우리나라 코스피랑 똑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게 확 올라가지 않습니까? 딱 그건데 이번에는 미국은 그런 동일리 비중 지수라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살 수 있는 방법은 RSP라는 게 있습니다. RSP. 또 스파이는 시가총액, RSP는 동일 비중인데요. 지금은 동일 비중 지수를 좀 사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보셔야 되겠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집중이 아니라 확산. 그것은 결국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분산 투자해라. 이런 얘기를 약간 제가 봤을 때 교수님답게 좀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말에 AI 대장주들은 다소 좀 잠잠한 편입니다. 뭐 엔비디아와 테슬라도 그렇고요. 뭐 주요할 만한다면 마이크론이 사상 최고가고 또 인텔이 조금 주저주저 하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시는 또 오라클은 어떨까요? 오늘 헤드라인입니다. CNBC가 보도했습니다. 틱톡을 품은 오라클 50% 반등할 수 있다고. 사실 오라클 주가는 9월 대비 연평균 최고점 대비 한 40% 하락하고 있는데 이 틱톡 품은 오라클 좀 반등의 열을 어느 정도 보세요? 일단 그 오라클은 그 한여름밤의 꿈이었죠. 9월 초에 이제 주가가 사상 최고까지 올라가면서 CEO가 대주 겸 오너가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이 됐는데 딱 그날 고점 이래로 주가가 50%가 이제 떨어졌거든요. 가장 큰 우려는 역시 오픈AI의 이전 너무 다 심하다는 거. 그리고 쉽게 해서 돈을 너무 많이 빌려면서 레버리지가 늘어나면서 부채비율이 올라갔다. 그 결과로 CDS, 부도수와 스와핑 금리가 많이 올라갔다. 딱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 다 해석하실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 AI에 대한 버블 논쟁을 일으킨 주범이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실제로 이제 웰스파고는 한마디로 모든 걱정은 과대 해석하고 있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반영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한 두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틱톡의 미국 사업권도 생각과 기대됐던 대로 이제 통과되는 분위기가 되겠죠. 그리고 오픈 AI가 이번에 또 그 대규모 자금, 1,0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에 성공했고요. 또 미시간인가요? 이번에 또 데이터 센터 하는 것도 또 확정됐죠. 뭐 이러다 보니 거기를 받았죠. 그러다 보니 지금 그동안의 어려움, 어떤 고민거리였던 것에 대한 그런 것들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고 그런 것은 결국 투자 심리에 따른 불안 때문에 떨어졌는데 투자 심리가 회복 때문에 회복의 탄력성이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아직까지는 데이터 센터 매출 비중이 상당히 적은데요. 2028년에서 30년까지 되면 전체 이익의 25에서 30%가 결국 데이터 센터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여타 그 하이퍼스케일러들도 오라클의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것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오픈AI 그 오라클은 기대보다 너무 많이 올라갔던 측면이 있지만 반대로 그 새로운 사실도 아닌데 뻔한 똑같은 동전의 양면일 뿐인데 반대편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웰스파고나 대표적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이걸 지금 사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시가 분명히 가능한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월가의 투자 의견은 이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했다가 9월 중순까지 올라갔다 그 이후에 주가가 훅 떨어지면서 투자 의견도 냉랭하게 좀 바뀐 것으로 내려간 것이 있겠고요. 목표 주가는 줄 하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의견은 아직은 보수 의견이 있다. 다만 지나치게 떨어진 것에 따른 뭐 기술적 반등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종목표 살펴봤고요. 산타랠리 뭐 올해 올까 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에 사상 최고치가 거의 1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니 지금 안정적인 뉴욕 증시 흐름입니다. 이학용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